안녕하십니까. 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토요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엔비디아 얘기고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생산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블랙웰이 확대 생산되니까 웃은 것이 활짝 피었죠. 제가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또 세계 최초로 다음 달 2월부터 원시 D램을 또 생산하니까 이 SK 하이닉스의 준비는 엄청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세스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좀 뛰어넘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그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작년 3월부터 최고 성능의 HBM3E 8단이죠. 양산하고 12단 또 그 공급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인 HBM4 양산 시점을 올해로 당겼죠. 그래서 글로벌 넘버원 AI 메모리 프로바이더 공급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 AI 메모리 HBM을 얘기하죠. 프로바이더 공급사 지위를 굳건히 가지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HBM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거는 AI가, 오픈 AI가 챗 GPT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본격화가 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을 두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벼락 성공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되지만은 사실은 한 15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바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HBM 개발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HBM 개발을 완료를 해서 2015년에 HBM을 생산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 2년 이상 걸린 거죠. 보통 이렇게 2년씩 이렇게 다 걸렸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HBM2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양산을 하고, 이런데 보통 이렇게 2년씩 이렇게 개발에서부터 양산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HBM2E. 그런데 이런 데서 보면 HBM2E 같은 경우는 삼성이 조금 앞서기도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런대로,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했을 때는 삼성하고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지 않고 초기 단계다 보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뒤서거니 앞서거니 막 이렇게 됐는데, 확실히 달라진 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HBM3. 여기서부터 개발하면서 삼성이 뒤처지기 시작했고, SK는 계속 그냥 무소의 뿔처럼 달려갔던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에 삼성전자의 임원의 실수죠. 저때 HBM 개발팀을 해체해버리고 많은 기술자들 HBM의 미래를 좀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기술자들이 SK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냥 완전히 삼성전자가 SK 뒤져버린 거죠. 그래 HBM3E 12단, HBM3E, HBM3E, HBM3E 12단이 올해 상반기에 주류를 이룰 거고, 이 16단이 또 곧 샘플이 공급이 되고 또 양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HBM4가 12단이 양산 예정인데, 여기 지금 하반기로 하는데 하반기에 공급입니다. 공급. 그렇기 때문에 HBM4는 12단이 아니라 저는 16단을 보고 있거든요. 이 16단이 상반기 중에 어쩌면 1분기 중에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샘플이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좀 잘 나와 있는 HBM 설계 담당 박명재 부사장이 긴 글을 썼어요. 2010년대 중후반까지 HBM 설계 조직은 공공연히 오지로 불렸, 시장이 안 열리고 그냥 돈만 먹는 그런 개발 부서였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발열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 블랙웰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블랙웰 GPU가 올해 1분기에 최대 80만 장, 1분기를 얘기를 합니다. 1분기. 한 분기에 80만 장이 넘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이 된다.
SK 하이닉스가 작년까지 월 HBM 캐파가 생산량이 월 10만 장이었어요. 근데 10만 장인데 어떻게 1분기, 3개월이죠. 3개월 안에 80만 장이 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근데 이제 웨이퍼 기준으로니까 SK 하이닉스가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HBM 웨이퍼 장수로 얘기하면 10만 장이 지금은 아마 넘겠죠. 올해 아마 17만 장, 20만 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하반기의 얘기고 상반기에는 뭐 10 한 몇만 장 나오겠죠. 근데 이 웨이퍼 하나에 그냥 보통 D램 같은 경우는 500개 이상씩 나오거든요. 근데 HBM은 일반 D램보다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러다 한 40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10만 개 곱하기 그냥 뭐 400개 이렇게만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거를 지금 1분기에만 최대 80만 장을 생산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SK 하이닉스에 지금 뭐 사실상 엔비디아의 블랙웰에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글로벌 넘버원 AI 컴퍼니.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홈페이지에서 내가 따온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냥 자기들 스스로 타이틀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글로벌 넘버원 AI 컴퍼니다. 앞에 보면 프로바이더, 공급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감히 뭐 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차세대 이제 AI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의 GPU 생산을 대폭 늘리면서 SK 하이닉스가 대부분의 이제 수혜를 받을 거. 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죠. 블랙웰 기반의 GPU에 탑재될 HBM3E 이게 8단이 지금 시장이 주류지만 12단으로 지금 넘어가.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지만 마이크론도 일정 부분 하고 있죠. 그런데 워낙에 캐파가 적다 보니까 거의 이제 독점을 하고 있죠. 모건 스탠리가 뭐 반도체 겨울이다 뭐 어쩌고 떠들더니만 HBM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올해 1분기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생산량을 최대 80만 장 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블랙웰 매출이 이전 세대인 호퍼를 추월할 것. 그러니까 1분기 지금 뭐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뭐 설 명절이 들어가니까 1월 벌써 끝났죠. 그러니까 1분기 중에서 3개월 중에 한 달이 지나가는데 이 2달 남았죠. 2달이 중기해서 이 지금 전 세대에 있던 호퍼 H100이라든가 H200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블랙웰이 시장을 차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블랙웰이 생산량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3배가량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웰이 지금 뭐 과열이라든가 오버히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출시가 지연이 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여기에 보면 더 심각하게 굉장히 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냐면 지난해 4분기보다 3배 정도 이제 출하량을 늘린다. 가격 역시 호퍼 GPU 대비해서 70%가 높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호퍼에는 이제 8단이 들어가는데 블랙웰도 이제 초기에는 8단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아마 12단이 지금 아마 들어가서 생산 라인에 아마 이게 나오고 곧 이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GB200이나 이런 데는 이제 12단이 나오겠죠. 근데 가격도 70%가 높고 생산량도 3배가 더 늘어나니까 제일 웃음 짓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또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2월부터 원C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여기 이제 어제 그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은 SK 하이닉스에서 메스코어를 줬다는 거예요. 메스코어이라는 건 이제 양산 승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이제 뭐 검증이나 이런 걸 다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 라인에다가 이제 모든 걸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양산 인증이라는 건 연속된 몇 개의 랏
LOT를 얘기하는 거죠. LOT, 뭐 로또 번호 이렇게 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랏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웨이퍼가 25장이 이제 담기는데 이제 뭐 모든 품질이라든가 수율들이 만족해서 본격 양산을 할 수 있는 상태. 이 수율이라는 것도 그렇죠. 작년 여름쯤에 원시 D램에 대해서 한 60%인가요? 이렇게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원시 D램이 한 자리 숫자의 수율이었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작년 12월인가요? 뭐 어느 정도의 수율을 확보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1에서 지금 원시 D램을 생산하려고 장비를 발주를 주고 장비가 들어와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뭐 생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GB200, 여기 이제 젠슨 왕이 가리키고 있는 GB200에 여기가 지금 발열 문제 때문에 지금 오버히팅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출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벌고 있죠. HBM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HBM 3E가 들어가는데 8단도 들어가는 것 같고 12단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점차 12단이 주류를 이룰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전부 다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일부 물량은 마이크론이 하고 있고 삼성에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DDR5, LPDR5X. 자,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것도 지금 삼성이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마이크론께 들어가고 있거든요. GDDR도 마찬가지예요. GDDR7, 이 뭐 젠슨 왕이 세스 2025에서 처음에 이제 기조연설할 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들었을 때 마이크론만 GDDR7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정정을 했죠. 삼성이나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GB200에 이제 GPU가 2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 CPU가 하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LPDDR5X가 들어가죠. 요게 마이크론 거라는 얘기죠. 예, 참, 이 GB200이 발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대량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수혜는 SK 하이닉스가 볼 거란 얘기죠. 모건 스탠리의 전망처럼 엔비디아의 블랙웰 생산량이 증가하면 최대 수혜자는 SK가 될 전망이다. 이것만 뻔한 얘기죠. SK 하이닉스는 호퍼 기반의 GPU에 HBM3를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파트너십이 더 공고하게 된다는 얘기죠. SK 하이닉스는 블랙웰 시대에도 엔비디아와 경관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가 전에 방송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HBM3E 8단을 24년도 아니에요. 23년 9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신문에 발표가 되면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뭐 개월수로 따진다면 거의 1년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퀄 통과를 못했어요. 결국 세스 2025에서 젠슨 환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뉴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쪼물딱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완전히 다시 설계를 해라. 그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젠슨 황의 의도는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랙웰 GPU에는 SK 하이닉스의 HBM3 8단과 12단이 탑재될 예정인데 12단은 이제 알려지기는 블랙웰 울트라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16단 HBM3E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울트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블랙웰에 8단하고 12단을 섞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공급은 HBM3 8단이지만 점진적으로 벌써 12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웰에서 오버히팅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는 그 GPU 문제인지 아니면 렉 문제인지 이렇게 따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그 오버히팅에 대해서 엔비디아 젠슨 왕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어떤 해명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떤 그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블랙웰 이제 시장이 지금 열리는 초기고 블랙웰 울트라가 또 2분기나 3분기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루빈이
루빈이 나올 얘기거든요. 루빈은 HBM4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루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HBM4는 하반기부터 아마 3분기부터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차세대 아키텍처에 탑재할 고성능 HBM의 수요가 끊이질 않고 그걸 또 SK 하이닉스가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아마 지금쯤 어쩌면 샘플이 공급됐을 거예요. 48기가 용량의 HBM3 16단 공급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6세대 HBM4 생산에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HBM 뭐 이렇게 16단 이게 결국은 HBM4로 이어지는 그런 아마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제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CES 2025에 발표됐던 16단 HBM3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이게 HBM이 아니고요. 요게 HBM입니다. 요게. 저는 12단의 실물을 보고 왔거든요. 코엑스에서.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HBM 하나씩이죠. D램 한 장씩이죠. D램. 요렇게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16단을 만들어서 이게 48기가죠. 그래서 HBM4가 스펙이 정해지기를 48기가가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 예정인 HBM4에도 16단부터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 이제 블랙웰 GPU에는 또 이전 세대보다 호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최대 30배 빠른 AI 추론 성능. 지금은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에 오지 않느냐. 학습을 하는 기존의 그 과거에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데이터들을 벌써 AI 이 데이터 센터가 다 학습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냐? 추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론 쪽으로 이제 맞는 HBM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여기에 보면은 HBM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6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6장. 근데 이제 블랙웰에는 8장이 들어가죠. 울트라인은 12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더 진화할수록 아키텍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HBM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니까 SK 하이닉스 공급사인 1차 벤더인 SK 하이닉스, 2차 벤더 마이크론, 3차 벤더 삼성전자. 여기는 지금 돈 벌 일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호퍼 기반의 GPU는 H100에는 6개, HBM3가 이제 장착되죠. 삼성전자도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호퍼라든가 블랙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방향 H20 이런 데 갔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지금 규제를 하면서 아마 그 물량도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이제 팹리스 이런 데다가 HBM3 12단을 공급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큰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팹리스 어디 있냐면 리벨리온입니다. 기사를 뒤져보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HBM3 12단을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국내 팹리스인 리벨리온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웰 기반의 이제 GPU B100에는 8개, 블랙웰 울트라에는 12개의 HBM3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작년 이제 11월에 발표를 했던 16단 HBM3 이는 어디에 적용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 아마 엔비디아가 고민을 하고 있겠죠. 발표는 안 했겠지만은 벌써 어디에 써먹을 것 벌써 다 얘기를 했죠. 블랙웰 울트라에 써먹던 루빈에는 HBM4가 들어가니까 블랙웰 울트라에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SK 하이닉스가 이 HBM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있다는 사실. 요거 H100 호퍼 H100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HBM3가 6장 들어가는 그런 이제 GPU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도 한번 좀 싹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블랙웰 출시 지연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설계 결함이라든가 발열, 오버히팅이라고 있죠. 이 문제가 일정이 차일피에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3 8단, 12단 성능을 개선하거나 콜을 통과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 충분하지는 않겠죠. 이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이 설계 결함과 발열 문제를 조만간 해결을 할 겁니다. 그렇게 뭐 몇 주, 몇 달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시간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블랙웰 출시 지연에 따라서 메모리 업계의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25년도 올해 모든 HBM에 대해서 숄드아웃 벌써 다 이 완판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엠코 쪽에 계신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에 이제 중요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작년 24년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SK 하이닉스의 HBM이 완판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내년까지 26년까지 완판됐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이전 세대인 호포, 뭐 H100이라든가 H200이 블랙웰의 공백을 메울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 지금 블랙웰이 지금 뭐 GB200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앞에 세대 H100, H200 이런 것들이 또 그냥 조금 더 많이 공급이 되면 또 그 사이에 GB200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이 엔비디아의 주요한 고객사들이 블랙웰 주문을 연기하고 호포 GPU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무슨 이렇게 타격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생산되기로 한 적어도 그냥 몇 수십만 장의 HBM의 공급은 벌써 계약은 다 끝난 거고 엔비디아는 계약에 따라서 그걸 다 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쁘고 마음이 타는 사람은 이 블랙웰의 젠슨왕이지 SK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요일과 오늘에 걸쳐서 이제 SK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원시 D램을 세계 최초로 다음 달에 생산을 하면서 넘사벽이죠. 지금 삼성도 못 만들고 마이크론도 못 만드는 원시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고 엔비디아에서는 블랙웰을 생산을 확대를 해서 분기별에 80만 장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하여튼 뭐 장사에 뭐 그냥 보증 수혜를 받은 거죠. 빨리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올라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인 거죠. 하여튼 주말 행복하시고 다음 주는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이지만 반도체 수업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